멈추세요.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몸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다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나요? 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러보세요. 아무리 자도 사라지지 않는 머릿속 안개 같은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제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엽산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삼키는 모든 알약이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독성댐처럼 쌓여서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막고 있을 가능성이 40%나 됩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17년 동안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며 이전 의사들이 스트레스나 노화라고 치부했던 증상들을 호소하시면서요. 그리고 그 사례의 거의 40%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들은 건강해지려고 믿고 드시던 바로 그 보충제 때문에 중독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68세이씨 할머니께서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하시다가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셨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전 의사가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서 5년 동안 매일 엽산을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년입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요. 하지만 기억력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적절한 검사를 했을 때 진실이 칼처럼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혈액은 대사되지 않은 엽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그것을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MTHFR 유전자의 유전적 변이가 있으셨고 그 합성 엽산은 할머니의 몸속에 사용되지 않은 채로 앉아서 뇌세포가 절규하며 필요로 하는 진짜 엽산을 막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먹으면서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독을 마시면서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10명 중 4명이 이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중 1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중 1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여동생, 가장 친한 친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일반 엽산을 어느 약국에서나 살 수 있는 그런 종류를 드시고 있다면 기껏해야 돈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최악의 경우 생물학적 시한폭탄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엽산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엽산은 여러분의 DNA 복구 시스템을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를 제어합니다. 뇌가 충분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생성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는지 아니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침묵의 살인자인 호모시스테인으로 막히는지를 결정합니다. 활성화된 사용 가능한 엽산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은 기초가 없는 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충제 회사들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90%의 보충제와 강화 식품에 들어있는 합성 버전인 폴산은 엽산이 아닙니다. 화학적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폴산이 L-메틸 엽산, 즉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되기 전에 네 단계의 효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MTHFR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환이 실패합니다. 폴산이 쌓입니다. 그리고 세포가 굶주립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엽산 대사에 관한 모든 주요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8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보충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이 떨쳐낼 수 없는 피로, 나아지지 않는 우울증,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기억력 문제, 약으로도 거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이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 단 하나의 결핍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보충제로 고치려고 했던 결핍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폴산을 처리할 수 없는 40% 중 한 명인지 정확히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아마도 처방하지 않았을 3가지 중요한 검사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엽산의 정확한 형태, 낭비 없이 흡수를 최대화하는 정확한 복용량,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의 엽산 상태를 방해하고 있는 흔한 음식과 약물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씨 할머니를 가장자리에서 되돌려 놓은 간단한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올바른 형태로 바꾼 지 8주 만에 할머니는 다시 예리해지셨습니다.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죽음에서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늦기 전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17년 동안 서울에서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난달 68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강남의 이씨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3년 동안 매일 엽산 보충제를 드셨습니다. 3년입니다. 보충제에 60만 원 이상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무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몸에는 혈류에 순환하는 대사되지 않은 큰 엽산이 위험한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마다 지쳐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보충제가 실제로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엽산 보충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가서 병을 가져오세요. 보세요. 폴산이라고 써 있나요? 만약 폴산이라고 써 있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께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엽산은 여러분의 몸에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뇌를 보호합니다. 빈혈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에 들어있는 엽산은 합성 폴산입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에서 먼저 메틸엽산이라는 물질로 변환해야 합니다. 오직 메틸엽산만이 실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앙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거의 40%가 MTHFR이라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있으면 몸이 폴산을 제대로 변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10%만 변환됩니다. 나머지 폴산은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니면서 달마다 쌓이기만 합니다. 이렇게 쌓인 것이 진짜 엽산 수용체를 막아버립니다. 마치 자물쇠에 잘못된 열쇠를 넣어서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에서 217명의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그중 89명이 이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엽산을 먹으면서도 거의 아무 효과를 못 보던 89명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자신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이셨습니다.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9시간을 자고도 지친 상태로 일어나셨습니다. 부인 말씀으로는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가 폴산을 더 많이 먹으라고 했답니다. 더 많이요. 그래서 용량을 2배로 늘리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몸이 엽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쌓이는 독성 물질입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파괴합니다. 뇌를 손상시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폴산 영양제를 중단시켰습니다. 메틸 엽산으로 바꿨습니다. 활성형입니다. 아무 변환 과정 없이 몸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6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60%나 떨어졌습니다. 부인께서 감사하다며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남편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 수백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성실하게 영양제를 먹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신이 이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잘 자고 나서도 지속되는 피로, 절대 사라지지 않는 머릿속 안개 같은 느낌, 손발의 저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입안에 자주 생기는 구내염, 이것들이 경고 신호입니다. 세포는 진짜 엽산에 굶주리고 있는데 합성 폴산은 혈액 속에 쓸모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의사에게 MTHFR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 이제 이 검사를 제공합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한 번 검사하면 평생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없이도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메틸엽산으로 바꾸십시오. 라벨에 L-메틸엽산 또는 WAP MTHF라고 적혀있는 영양제를 찾으십시오. 이것이 활성형입니다.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환이 필요가 없습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400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은 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200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천천히 늘리십시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먹으면 두통과 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굶주렸던 세포에 갑자기 엽산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고 제약회사들이 확실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엽산 영양제 병을 들고 제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매달 힘들게 번 돈을 쓰면서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없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일부는 실제로 자신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강남, 홍대 또는 한국 어디든 약국에 들어가서 엽산을 달라고 하면 무엇을 주나요? 폴산입니다. 합성 폴산.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폴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의 40%가 MTHFR이라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는 몸이 그 싸구려 합성 폴산을 세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활성형으로 제대로 변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삼키고 있는 그 모든 폴산은 어떻게 될까요? 쌓입니다. 대사되지 않은 폴산이 혈류에 순환합니다. 이것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쌓인 것이 비타민 B17 결핍을 가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연적인 엽산 수용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특정 사람들에게서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시사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내고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고 있는 겁니다. 분당에 사시는 68세 이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너무 심해서 손주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전 의사의 권유로 3년 동안 폴산을 드셨습니다. 3년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대사되지 않은 폴산 수치는 높았지만 세포의 엽산은 실제로 낮았습니다. 혈액에는 쓸모없는 합성 형태가 가득한데 세포는 엽산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잔인한 역설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차이에 주목하십시오. 폴산은 합성입니다. 제조하기 싸고 선반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메틸엽산, L메틸엽산 또는 하우스 MTHF라고도 불리는 것은 활성형입니다. 이것이 세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여 인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DNA를 복구하고 수백 가지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MTHFR 변이가 있다면,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보시는 분들 중 40%가 그렇습니다. 폴산이 아니라 메틸엽산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몸이 단순히 만들 수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엽산 10,00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도 세포는 여전히 결핍 상태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 중 하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서울, 부산, 대구의 대부분 주요 병원에서 MTHFR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하지만 검사 없이도 증상을 살펴보세요. 충분히 잤는데도 늘 피곤하신가요? 지속적인 머리가 멍한 증상이 있나요?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원인 모를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나요?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오나요? 이것들이 경고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흔한 약물들이 엽산 흡수와 대사를 차단합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위산역류 치료제인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피임약, 항경련제 등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아무 엽산이나가 아니라 올바른 형태의 엽산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특정 음식들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술이 최악의 방해 요인입니다. 단 2잔만 마셔도 최대 3일 동안 엽산 흡수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마시는 과도한 녹차는 매우 많이 섭취할 경우 엽산 대사를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씨를 합성 엽산에서 적절한 활성 형태인 메틸 엽산으로 바꾸었을 때 그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6주 만에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뇌의 불을 다시 켜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조업체가 생산하기 가장 저렴한 것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힘입니다. 복용량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400천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엽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MTHFR 변이가 있다면 의료 감독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심장 건강, 전체 세포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더 나은 것을 요구하세요. 라벨을 꼼꼼히 읽으세요. 이제 여러분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 여러분의 엽산 영양제가 혈류에 앉아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들의 쓸모없는 제품을 사는 것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안에는 특정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이름이 있습니다. MTA-108이라고 합니다. 메틸렌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 환원효소입니다. 복잡하게 들리는 것 알지만 제 말을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으니까요. 이 효소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단 하나의 일만요. 값싼 영양제 합성 엽산을 가져다가 메틸 엽산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 재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40%는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40%입니다. 즉, 친구 10명이 엽산 영양제를 먹고 있다면 그중 4명은 완전히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몸속에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온 이 씨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셨습니다. 8년 동안 매일 아침 엽산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8년입니다. 이전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손주 이름을 간신히 기억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운전해서 오는데 혼란스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엄마가 길을 잃을까봐 무서워했습니다. 이 씨 할머니의 완전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엽산 수치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표준 검사에서 혈액 내 엽산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전 의사는 이 수치를 보고 모든 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메틸 엽산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사용할 수 없는 엽산에 빠져 있었지만 세포는 진짜 것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유전적 변이 MTHFR 돌연변이가 있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합성 엽산 알약을 삼킬 때마다 혈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고장난 효소는 이것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 있습니다. 쌓입니다. 매주, 매달, 매년 이것을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조용한 독입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사되지 않은 엽산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엽산이 붙어야 하는 수용체 부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엽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짜 엽산은 자물쇠에 끼인 부러진 열쇠와 같습니다. 진짜 엽산은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증상은 천천히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흐릿해집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70세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저하됩니다.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날 때 균형이 약간 흔들립니다. 이것들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포 수준에서의 엽산 결핍 신호이며 여러분은 잘못된 영양제를 먹어서 이것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혀로 입천장을 만져보세요. 지금 당장요? 매끄럽게 느껴지나요? 건강한 혀에는 작은 돌기가 있어야 합니다. 혀가 유리처럼 완전히 매끄럽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종종 세포가 메틸 엽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체적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은 매일 약 400억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MTHFR 돌연변이가 있다면 엽산이 아니라 특별히 메틸 엽산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합성 엽산의 20% 미만을 흡수합니다. 20%입니다. 즉, 병에 4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기껏해야 80 마이크로그램에 불과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초혜 씨가 이를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68세이신 초혜 씨는 매달 20만 원 이상을 고급 종합 비타민에 지출하셨습니다. 그 비타민들은 모두 폴산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제품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죠? 제가 검사를 해보니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메틸폴레이트가 분해해야 하는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최 씨의 수치는 안전 기준치의 3배였습니다. 3배요. 이는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저는 즉시 최 씨를 메틸폴레이트로 바꿔드렸습니다. 폴산이 아닙니다. 메틸폴레이트입니다. 활성형 엽산이죠. 6주 만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만에 정상 수치가 되었습니다. 초혜 씨는 5년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머릿속 안개 같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약장에 있는 엽산 보충제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여러분의 몸을 해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침묵하는 부분이지만 지친 채로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온 서울의 환자들을 17년간 치료한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네 번째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엽산을 복잡한 전환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데 이 과정이 실패하면 혈류에 대사되지 않은 폴산이라는 위험한 물질이 축적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소리 없는 화학물질 축적입니다. 약국에서 산 일반 폴산알약을 삼켰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합성 폴산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이 특정 효소를 사용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이를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효소는 MTHFR이라고 합니다. 적어두세요. MTHFR입니다. 이 효소는 합성 형태를 아식 메틸 테트라 하이드로폴레이트라는 물질로 변환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삼성의료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검사한 후 발견한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의 40%가 이 MTHFR 효소를 약화시키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환 시스템은 30% 용량으로만 작동하며 일부는 그보다 더 나쁩니다. 전환되지 않은 모든 폴산은 어떻게 될까요? 축적됩니다. 순환합니다. 실제 활성엽산이 부착해야 할 수용체 부위를 차단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씨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68세이신 이 씨는 3년간 매일 800 마이크로그램의 폴산을 복용한 후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주치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손주들의 이름조차 거의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일 오후마다 머릿속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기본 검사가 아닌 완전한 엽산 패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혈청 엽산 수치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반 의사라면 모든 게 괜찮다며 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사되지 않은 폴산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수치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혈액에 엄청난 양의 전환되지 않은 합성 폴산이 순환하고 있었고 이것이 교통체증을 일으켜 실제 엽산이 뇌세포에 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메틸폴레이트로 바꾸고 모든 합성 폴산을 중단한 지 2달 만에 기억력이 선명해졌습니다. 떨림이 70% 감소했습니다. 이 씨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고 마침내 손자와 낱말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으며 성실하게 보충제를 복용하지만 몸은 삼키는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유전적 변이는 심각도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MTHFR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어 전환 능력이 67.70%로 감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함이 있는 사본을 2개 가지고 있어 능력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거울을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아는 유일한 방법은 검사를 받거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이 일반 폴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째, 아무리 잠을 자도 나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둘째, 오후에 악화되는 머릿속 안개입니다. 셋째,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손이나 발의 저림 감각입니다. 넷째, 기분 변화, 특히 비타민 B나 강화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 나타난 갑작스러운 불안이나 우울증입니다. 다섯째, 여성의 경우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반복되는 초기 유산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합성 폴산이 출입구를 막는 동안 세포가 활성 엽산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잠긴 문에 잘못된 열쇠가 끼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 잘못된 열쇠를 제거하고 올바른 열쇠를 사용할 때까지는 열 수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많은 일반 의약품이 이 문제를 10배 더 악화시킵니다.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거나 역류를 위해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거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하면 엽산 흡수가 더욱 떨어집니다. 의사는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관자놀이를 만져보십시오. 뇌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DNA를 복구하고 혈관에서 독성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기 위해 매 순간 메틸폴레이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손상이 소리 없이 축적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못된 유형의 엽산에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5가지 구체적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천만 원과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엽산 보충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해 짰는데도 지속되는 머릿속 안개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매일 폴산을 복용하고 지시를 완벽하게 따랐는데도 여전히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는지 잊어버리고 여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20년을 알고 지낸 이웃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손주들이 말할 때 여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면 당신의 몸은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엽산이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액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뇌세포는 절실히 필요한 활성형 엽산을 갈구하며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초애 여사님이라는 73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거의 눈물을 글썽이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자꾸 중요한 가족 행사를 잊어버린다며 치매가 오는 게 아니냐고 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엽산 영양제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4년 동안 돈을 낭비하신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유전적 변이가 있으셨습니다. 메틸 엽산으로 바꿔드렸더니 6주 만에 딸분이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다고요. 두 번째 신호는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원인 불명의 피로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곤함과는 다릅니다. 8시간을 자도 전혀 자지 않은 것처럼 일어나는 그런 극심한 피로를 말하는 겁니다. 계단 한 층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콘크리트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간단한 집안일을 하고 나서 앉아야 하는 것. 이것은 활성 엽산 없이는 적혈구가 제대로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몸의 전환 효소가 부족하면 일반 엽산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말 그대로 산소 공급 부족으로 질식하고 있는데 아무리 쉬어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형태의 엽산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그리고 이것은 무시되는 것을 볼 때 저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데 손발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서로 눌러보세요. 가끔 이상한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락이 저린가요? 이것은 신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엽산은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막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엽산을 먹어도 전환할 수 없으면 이 보호막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조치를 취할 골든타임입니다. 심각한 신경 손상이 일어나면 영구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 씨라는 68세 남성분이 이 증상을 2년 동안 무시했습니다. 2년 동안이요. 제게 오셨을 때는 조카수가 생겨서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메틸 엽산으로 진행을 멈출 수는 있었지만 모든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처럼 되지 마세요. 이 증상이 있다면 이것은 몸의 긴급 경보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엽산 영양제를 먹기 시작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우울증이나 기분 변화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을 먹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빠진다니요.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혈액에 쌓이면 실제로 뇌의 엽산 수용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열쇠가 작동하는 것도 막습니다. 활성 엽산 없이는 뇌가 충분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지 잘못된 형태의 엽산을 먹고 있었던 것인데 한구울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5세 여성분은 3년 동안 한구울제를 복용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필요하지도 않은 약 부작용을 겪으신 겁니다. 엽산 종류를 바꿨더니 2달 만에 주에 깊은 관리해 한구울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혈액 검사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의사가 이 용어를 언급했다면 지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은 엽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이제 제가 매주 병원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천히 자신을 독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혈액 속 대사되지 않은 엽산의 치명적인 축적입니다. 합성 엽산, 거의 모든 영양제 회사가 사용하는 저렴한 버전을 먹으면 몸은 이것을 메틸 엽산이라는 활성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은 매우 특정한 효소 경로를 통해 간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 인직자만 언급한 유전적 변이, 한국인의 거의 40%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이가 있다면 이 전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삼키는 합성 엽산은 어떻게 될까요? 혈액에 남아 있습니다. 대사되지 않은 채로요. 떠다니면서요. 날마다, 주마다, 년마다 쌓입니다. 그리고 이 축적은 면역 체계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최근 연구들은 무서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혈액 내에 대사되지 않은 엽산 수치가 높으면 실제로 자연 면역 세포 기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암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연 살해 세포가 억제됩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는 합성 엽산에 잠겨 있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에 여사님이라는 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68세였습니다. 5년 동안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는 인기 있는 종합 비타민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권장량의 2배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대사되지 않은 엽산 수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프셨습니다. 매달 새로운 감염이 생겼습니다. 낫지 않는 감기, 요로 감염, 기관지염, 면역 체계가 완전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합성 보충제를 끊고 올바른 용량의 메틸화 형태로 바꾼 지 3개월 만에 그녀의 감염률은 0으로 떨어졌습니다. 면역 기능 검사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되지 않은 엽산의 축적은 비타민 B12 결핍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내에 합성 엽산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는 심각한 B12 결핍이 진행되고 있어도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12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옵니다. 기억력 상실이 옵니다. 치매처럼 보이는 바로 그 증상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신경계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72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습니다. 걷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초기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민감한 검사로 비치위 수치를 측정했을 때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엽산 수치가 괜찮아 보였지만 합성 형태였고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메틸화 비타코보 주사와 적절한 메틸 엽산을 시작했습니다. 6주 만에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아버지를 치매로 잃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합성 엽산이 가리고 있던 숨겨진 결핍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 진열대에서 이런 값싼 보충제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건강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40%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 첫째, 성분에 엽산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보충제를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라벨을 확인해 보십시오. 엽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합성 형태입니다. 즉시 버리십시오. 둘째, 메틸 엽산 또는 과학적 명칭인 하손메틸 테트라하이드로 엽산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 보충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활성 형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변환 과정 없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먹으면 제가 방금 설명한 위험한 축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복용 시간도 중요합니다. 메틸 엽산은 음식과 함께 가급적 아침에 드십시오. 지방과 함께 흡수가 더 잘 되므로 계란이나 올리브 오일이 포함된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측하지 마십시오. 가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에게 가서 대사되지 않은 엽산 수치를 포함한 완전한 엽산 패널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난 17년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때로는 수백만 원씩 자신의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엽산 보충제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돈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엽산을 마침내 얻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절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 기능, 심장 건강,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요양시설에 보내야 하는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종류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엽산을 복용한 후에도 왜 여전히 피곤한지, 왜 기억력이 계속 떨어지는지, 왜 다리가 저린지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오는 너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답은 충격적이면서도 간단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김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5년 동안 엽산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약사인 딸이 한 번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기억력이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손자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엽산 수치가 정상으로 보였지만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몸이 엽산을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성 형태로 변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충제 산업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의 40%가 MTHFR 다형성이라는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이가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합성 엽산을 메틸 엽산으로 제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메틸 엽산만이 여러분의 세포가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입니다. 대신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집에 쌓이는 쓰레기처럼 혈류에 축적됩니다. 이 축적은 비타민 B7의 결핍을 가릴 수 있고 자연적인 엽산 수용체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이 이 문제를 고칠 골든타임입니다. 잘못된 형태의 엽산을 복용하는 매일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세포가 이 중요한 영양소를 굶주리는 또 다른 하루이며 전혀 사용되지 않고 몸을 그냥 통과하는 알약에 돈을 낭비하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내일 아침 라벨에 엽산이라고 적힌 모든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병을 다 먹지 마십시오. 남겨두지 마십시오. 둘째, 호모시스테인 수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부산 또는 한국 어디에 사시든 주요 병원에 가십시오. 호모시스테인 혈액 검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수치가 리터당 9마이크로몰 이상이면 얼마나 많이 복용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몸은 엽산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L-메틸 엽산 또는 R20-MTHF가 함유된 보충제로 즉시 바꾸십시오. 이것이 활성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작용합니다. 이제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400에서 1000마이크로그램의 메틸폴레이트를 매일 복용하는 것이 좋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거나 피임약을 먹거나 제산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신다면 이런 약물들이 체내의 엽산을 고갈시킵니다.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엽산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소주나 맥주를 드신다면 복용하시는 모든 영양제의 효과를 망치고 계신 겁니다. 김 선생님께서 이 변화를 시도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틸폴레이트로 바꾼 지 6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부인께서 남편을 되찾았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저린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1년 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8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매주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산하십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장으로 가보세요. 엽산 영양제병을 확인하세요. 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메틸폴레이트라고 적혀 있습니까? 폴산이라고 적혀 있다면 돈을 낭비하고 계시는 것이며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바로 바꾸세요. 댓글에 지금 당장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메틸폴레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특히 50세 이상인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의 뇌 기능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 진실을 즉시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영양제에 하루 한 푼도 더 낭비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현재 복용 중인 엽산 영양제 라벨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MTHFR 유전자 변이 검사를 받을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실행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올바른 엽산 보충에 대한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잘못된 종류의 엽산으로 돈을 낭비하고 계실 수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